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여러분들 또 해외 축구 매니아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나는 해외 축구 매니아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확실히 해외 축구를 잘 모르면은 또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치라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떤 선수들 좋아하세요? 포그바 좋아합니다. 포그바를 좋아하세요? 혹시 맨유 팬이 아니세요? 맨유 팬입니다. 그러세요? 나 프랑스 팬인 줄 알았어요. 포그바 선수에 대한 맨유 팬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요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초지일관 포그바 선수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러분들 그러면은 혹시 축구 감독 중에서는 이 사람이 좀 인상적이다 싶은 감독은 누구 없을까요? 클롭. 리버풀 팬은 아니시죠? 리버풀 팬은 아니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클롭 감독은 멋있다. 클롭 감독의 어떤 면이 멋있죠? 선수들이 볼로커나 할 때 징계를 무릅쓰고 막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클롭 감독 멋있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문제가 이제 축구 감독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클롭 감독의 정말 좋은 리더로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감격시키는 그런 부분이 클롭 감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리버풀 제자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나는 클럽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한 리버풀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구성원이 리더에 관해서 그런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리더가 구성원들의 열정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는 데 능하며 또 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얻었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감독에는 아쉽게도 이제 클롭 감독은 없지만 그러면은 어떤 감독들이 이제 등장할 것인지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리더는 오늘 말씀드릴 지도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실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요한 크루이프인데 이 요한 크루이프는 사실 지도자보다는 일반에게는 선수로 더 유명하죠. 이 선수 시절에 특히 또 크루이프가 유명했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어떤 현대 축구, 이른바 현대 축구의 모습을 선수로서 그라운드 위에서 지휘를 하면서 지금의 현대 축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의 토탈 사커, 토탈 풋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토탈 풋볼의 어떤 시작을 알렸던 대단히 지능적이고 대단히 올라운드 플레이에 능했고 또 선수들 전체를 자신의 움직임과 지시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크루이프를 토탈 풋볼의 아버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정말 미래의 어떤 축구를 설계하는 그러한 통찰력과 축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유형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리더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이야기할 때 비저너리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저너리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플레이를 해야 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축구를 할 거야. 라는 어떤 여태까지의 낡은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지향점 같은 거를 제시해 줬을 때 그 리더의 리더십이 또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루이프야말로 축구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괄목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크루이프 감독은 창조적 혁명가라고 제가 적었는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이유 있는 장기 집권. 여기 마지막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력 보시면은 1986년에서 2013년까지 27년간 감독을 했어요. 강산이 한 3번 바뀌었는데 강산이 3번 바뀌려면은 그 안에 축구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상당수 대부분의 아마 많은 사회 분야들이 이렇게 오래 하면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보통 다 나쁘다고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만큼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있어요 혹시? 여기서 세 분이나 계세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요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묻진 않겠어요. 요즘 굉장히 좌절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시대는 또 이게 또 클럽의 강세와 약세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만간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했던 때만큼 못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지금 벌써 데이빗 모이스, 루이 반할, 조세 무리뉴, 지금 올레구나 솔샤르까지 왔는데 아직도 퍼거슨 감독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저렇게 한 사람이 퍼거슨 감독이 좀만 젊었으면 다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분야의 장기 집권과는 다르게 퍼거슨 감독은 여전히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장기 집권자인데, 그 이유가 뭘까? 일단 퍼거슨 감독이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맨유가 퍼거슨 감독 부임할 때 그렇게 대단한 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물론 명문인 건 맞는데 그 당시로만 보면 그냥 그저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팬들이 젖어 있지 사실 몇십 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퍼거슨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오늘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건축을 하고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아주 잘 나가는 팀을 물려받아서 성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동안 오랜 기간 그저 그렇던 클럽. 그리고 퍼거슨 감독이 지휘봉 잡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리그 순위가 굉장히 하위권이었어요. 그대로 나가면 막 이게 강등 가능성도 있는 순위였을 때 퍼거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팀을 차근차근 올라가게끔 해서 결국은 유럽 챔피언도 2번 했고, 특히 99년에 이제 트래블, 이른바 3관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9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관왕은 맨유 역사에만 이게 빛나는 업적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좀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맨유만 그저 그랬던 게 아니라 90년대에는 프리미어리그도 그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맨날 기사들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최고 이러지만 90년대 프리미어리그는 프랑스 리그보다도 랭킹이 떨어졌던 시절이 꽤 있어요.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끌어올려서 이 팀을 99년에 3관왕 유럽 최정상으로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퍼거슨 감독은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갔길래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퍼거슨 감독은 일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제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선수들을 제꺽제꺽 과감하게 내치면서 이제 새로운 유망 젊은 선수들로서 팀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귀재였어요. 리빌딩의 귀재. 2000년대에 들어와서 퍼거슨 감독은 그런 일을 또 하죠. 베컴, 야프스탐, 로이킨, 루드 반 니스텔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90년대 중반에 리빌딩을 하면서 이제 불러들였던 세대들, 그리고 전설적인 1999년에 3관왕을 이뤘던 세대들, 저 선수들을 또 차례차례 다 내보내죠. 그리고 받아들인 선수들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웨인 루니, 박지성, 좀 더 가면 이제 카를로스 테베즈 이런 선수들 해서 다시 한번 유럽 정상에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점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자들과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 제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도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퍼거슨 감독의 리빌딩 능력, 그리고 선수의 어떤 스타성보다는 팀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아까 이제 퍼거슨 감독이 강산이 3번 바뀌는 시대 동안 감독을 했었고, 사실상 축구적인 트렌드는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3번이 아니라 마라도나 선수 뛸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 선수 뛸 때까지 쭉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축구 전술과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퍼거슨 감독은 그때마다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퍼거슨 감독은
그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를 자기가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밖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정말로 유연하게 잘 흡수해요. 그래서 오래 해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번은 여러분들에게 또 너무도 익숙한 거스 히딩크 감독인데 저는 계획적인 모티베이터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계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일단 히딩크 감독은 분석과 계획에 상당히 능합니다. 근데 분석에는 적도 분석할 수 있고 우리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의 분석력을 보여주는 게 히딩크 감독이 처음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축구의 문제가 우리 선수들은 정말 아주 투쟁적으로 열심히 잘 뛰기는 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해. 우리는 기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딱 와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저 대한민국 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뛰는 여태까지 그 비디오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그만하면 됐는데 오히려 체력이 문제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학적인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나중에 2002 월드컵에서의 엄청난 성공을 얻는 바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히딩크 감독 또 유명한 멘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월드컵 50일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50%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하루 1%씩 향상시켜서 폴란드전을 하는 그날에는 100%를 만들 것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공간이 자 모선입니다. 오른쪽으로 찬스 슛! 앞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발 슛! 추가골입니다. 유상철 두 번째 골입니다. 월드컵 첫 인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벼락 같은 슛을. 그래서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체적인 그 팀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망의.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분들을 통틀어 제일 무섭게 생겼죠. 이거보다 좀 더 무서운 그런 카메라 샷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인터넷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근데 이제 시메오네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늘날을 있게끔 한 그 정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지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감독이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시메오네 감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다름의 미학.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른 거 아시죠? 그거 잘 구별해서 쓰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다름의 미학을 가장 잘 구현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메오네 감독이 처음 아틀레티코에 부임했을 때 선수단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유사한 축구를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아주 다르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다름으로써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꺾을 거야. 라고 천명했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큰 리더십적인 교훈은 우리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바 리소스가 많아요.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어떤 양적, 질적인 모든 측면이 더 뛰어나요. 근데 이런 그룹과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대에서 뭐 축구를 하는데 저쪽 우리와 경쟁인 저쪽 예를 들어 중대, 뭐 소대가 우리보다 선수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스타일의 축구를 해서는 쉽게 못 이길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저기가 더 위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의 미학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르게 해서 다르게 전술을 짜고 다르게 플레이를 해서 상대를 거꾸로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유럽 축구에서의 리더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에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축구는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축구보다는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가 똑같이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모방해서 하는 거지 그건 다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정말 세계 축구계에 또 파란을 만들어내고 장기간 엄청난 성공을 아틀레티코에 안겨준 리더가 시메오네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감독들 가운데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내가 가져야 가장 유리한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의 리더가 되실 때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몇 년 동안 감독이 계속 바뀌면서도 성적이 좋았던 적도 무리뉴 감독 때 한 번 그뿐이고 나머지 때는 이제 다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오늘 강연했던 퍼거슨 감독 특히 그 파트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만큼의 효율적인 리빌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퍼거슨 감독은 돈을 안 들였던 리빌딩이든 돈을 꽤 많이 썼던 리빌딩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항상 리빌딩을 잘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퍼거슨 감독 이후에 지금 시대를 보면 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 퍼거슨 감독이 했던 것만큼 정말 확고한 계획성과 필요한 선수들을 요소요소마다 퀄리티 있게 영입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좀 그렇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리더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리더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구단 수뇌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대를 모으고 영입을 했던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선수가 없게 돼 있는 데는 감독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맡았던 감독들이 뭔가 자기를 대리해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선수들의 기량을 더 끌어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하거나 또 키워내지 않았다. 근데 퍼거슨 감독은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세심하게 잘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의 또 맨유의 난관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만약 감독으로 하신다면 어떤 분의 명장의 성향을 이렇게 받쳐서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축구 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저 축구 감독은 이 자격증을 일단 따야 되고요.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 기간이 뭐 한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따려면 스타 선수라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요즘이고 특히 스페인이나 독일이 그 2000년대 이후에 또 좋은 축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과 독일이 지도자 양성을 가장 잘해요. 그 자격증을 위한 그 어떤 교육 과정도 스페인과 독일을 잉글랜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지금 아주 잘 나가지만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 잉글랜드 지도자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지도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현대 축구로 오면 올수록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저는 뭐 저에게 감독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또 선수 출신 해설위원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어쨌든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자면 아주 브릴리언트, 아주 천재형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나름은 그래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처럼 좀 해보지 않을까. 저는 크루이프 감독이나 뭐 제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따로 여기 소개 안 한 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넘버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유형적으로는 크루이프 감독의 약간 아류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이프의 장점이 거의 그대로 있죠. 그 아주 혁명가, 이론가, 그리고 아주 좋은 교육자, 뭐 패러다임 전환자, 뭐 이런 게 크루이프 감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따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천재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안첼로티 감독처럼 있는 자원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어떤 적합성을 자꾸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결국은 그 해답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 그러한 감독
저는 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 감독은 어쨌든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 오늘 정말 이 국가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은데 저의 이 강연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일생에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장시간 여러분과 있었던 시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조금치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굴뚝같이 가져보면서 뭐 군대에서나 그리고 이제 군을 마치고 나서의 모든 인생에 아주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